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오늘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2000세대가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이제 지나오게 됐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역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 아파트를 분양했을 당시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1순위 청약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청약 신청을 못 했었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 아파트 가격이 84 전용 면적 그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을 넘었었습니다. 5억을 넘었고 지금 이제 입주를 한 상태이고 제가 그 아파트를 지나오면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니까 이제 1800세대, 900세대 되는 그런 아파트였고 10동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가격은 13억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8억에 시세 차익이 생겨가지고 13억이 넘어간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아파트를 추천해 줬던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제 지인분들 중에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을 정말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몇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신 분도 있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청약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 공급의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역의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내 집이 없이 오랫동안 사셨고 부모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진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까지 그때 대접을 했었어요.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 지인분하고는 가끔씩 이제 만나는 그런 분인데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올랐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아파트가 5억이 넘었을 때 굉장히 저도 비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분양하는 그때 그 당시는 늘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저도 비싸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신축 아파트이고 그리고 브랜드의 아파트, 메이저급의 브랜드의 아파트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이주하는 이주 수요들의 그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전세로 맞추게 된다면 그래도 많은 자금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분양 그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 2월 19일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전세를 맞추지를 못하죠.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대처해가지고도 그렇게 잔금을 치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플랜들을 짜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제가 그분을 좋아했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뭐 비즈니스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막연히 이 사람이 돈이 없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배운 게 없더라도 그냥 막연히 이 사람이랑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커피를 먹으면 마냥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그냥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지인이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돈이 많지도 않고 배움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분이 뭐 뛰어난 비즈니스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분과 함께 만나고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제가 좀 삶에 안정이 되고 제가 그냥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A부터 Z까지의 플랜을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3억이 넘어갔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13억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너무 저도 비싸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분도 이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아파트를 그분한테 추천했던 이유는 그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 아파트가 이제 건축에 있는 그 지역하고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그 자녀분들의 학교들도 그 주변에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도 한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공급의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넣었을 때 100% 당첨이 되었었어요. 100%.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전세보다 살아야 될 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가지고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당첨이 될 수 있으니까 청약 신청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물론 공급 물량이 한 2000세대 정도 되니까 잔금을 치를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세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향후에 그 잔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번 해보셔라 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을 때 제가 신뢰감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하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믿음을 선택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선택을 안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100%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하게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분께서는 청약을 하지 않았어요. 청약을 하지 않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그 기간들이 좀 되기는 됐습니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무주택으로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그 지역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5억에 분양을 했던 게 지금 13억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지역을 매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 살고 있고 그 아파트를 볼 거고, 그리고 가끔씩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제가 그런 것들 얘기했다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정보를 몰랐죠. 하지만은 제가 정보를 주고 이 아파트에 본인이 살 집에 대해서 청약을 신청해 보라는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청약을 신청했으면 100% 당첨이 됐을 거고, 그리고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13억에 지금 거래가 됐겠죠. 8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살지 않더라도, 그리고 월세방에 살더라도 강남에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폭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끔씩 저를 만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한테 조언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조언을 얻었던 사람들한테 제가 진심을 다해서 조언을 해줬을 때 그 분들이 제 조언을 선택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는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제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죠. 물론 그분이 선택을 했지만, 대신에 그분이 이런 내 조언을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조언을 구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조언 같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들면은 행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또 내일이 되면은 저희 생각을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 의견을 계속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1대1로 독대를 하거나 만났을 때는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실수일 수 있어요. 그분께서 만약에 청약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분은 지금 본인이 그때 청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면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기회 또는 내가 하락론자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마냥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내가 화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구나. 예전에 그때 내가 집을 못 산 거를 지금 후회하면서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 집을, 이러한 집들, 주택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정작 중요한 그 지인은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아파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옛날에 내가 청약을 했으면 당첨이 될 수 있었던 아파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누구를 험담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마다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마다 삶의 그런 방향성이 틀린 겁니다. 근데 본인이 과거에 잘못 선택한 부분들, 그거를 만약에 내가 실수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개선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내가 후회를 해야 됩니다.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를 또다시 하면 안 되겠죠. 또다시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선을 하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전에 주택을 못 구입했던 분들, 청약에 성공을 못했던 분들은 4년이 됐을 때 1년 전에 내가 그 아파트를 샀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그때 내 친구가 그거 아파트 사라고 했는데 내가 왜 안 샀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또 3년이 됐을 때 그때도 빨랐던 것 같은데, 늦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내 지난날에 대한 그런 복기라고 그러죠. 복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께서 지금도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면서 소비 지출,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그 삶이 본인한테는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전세를 살면서 그리고 본인이 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삶의 가치를 본인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은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보면서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굉장히 두려웠지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있고 정말 저는 놀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제 채널들을 많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그냥 끝나는 채널이 아니라 제 채널을 보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재테크 또는 잔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런 채널들 같은 경우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좀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제 채널을 보고 도움받으신 분들 또는 실행하신 분들이 이제 응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분처럼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지금 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아,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그때 집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을까? 내 집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전세가 2 플러스 2 해가지고 4년까지 되니까 이제 2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더 산 다음에 나는 어디로 전세를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같이 있으면서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영감을 얻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런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값 떨어지면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제가 부동산을 20년 하면서 경험한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그리고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속도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못 삽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 반등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반등을 하게 돼 있어요. 회계를 금방 한다는 거예요, 떨어진 가격을. 그리고 이렇게 집값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세금 혜택이나 양도세 완화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집값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때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분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다주택자들이 이 물건을 걷어가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됐을 때는 또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가격을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다시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못 사는 겁니다. 주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삶의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택을 사게 됐을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서울의 수도권의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하철 노선들이 감소를 합니까?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망들이 감소를 합니까?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지역들, 호재가 있는 지역들, 내가 아파트를 사거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이 보이는데, 그 지역들, 중심적인 핵심 지역들은 계속 지하철망이 생기고, 뭐 GTX가 생기고, 또 다른 철도가 생기고, 또 다른 교통망이 생기고, 또 도로, 순환도로가 생기고, 계속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삶의 안정을 느끼면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저는 어느 지역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제가 자주 보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있으면 항상 그걸 찍어 봅니다. 그리고 아내랑 차를 타고 가면은 아내한테 물어봐요. 여보, 저 아파트 무슨 아파트나 한번 찍어봐. 지 얼마야? 호가 얼마야? 매매 얼마 냈어? 실거래가 얼마야? 전세는 얼마 내? 제가 만약에 지방을 가거나 처갓집을 갈 때도 그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면 항상 늘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지방 같은 경우에도 친구네 집 갔다가 차 가지고 오면서 모델하우스 있으면 그냥 차 넣습니다. 차 넣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사랑 상담해보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전화번호 같은 거 이제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이 있으면 전화번호 남기면 연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번호 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전화 오고, 그 분들, 분양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또 다른 정보들을 또 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다녀보면, 그 모델하우스 계시는 분들 굉장히 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을 사러 오는, 이 아파트를 사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원이니까 굉장히 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 상담사 분들, 그 주택 같은 경우에 5채, 6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돌아가면서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면,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들한테 시공사가 선정해가지고 미리 빼줬어요. 그런 물량들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옮기시면서 실제로 부동산 실전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서 명함 주고 뭐 연락처 주면은 그런 정보들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지나간 과거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번 한 5년 정도
예, 한번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해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고 듣지 않았거나, 뭐, 내 친정 엄마가 얘기했거나, 아니면 뭐 사촌 언니가 얘기했거나, 사촌 동생이 얘기했거나, 친구가 얘기했거나, 누군가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흘려버렸던 기억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조언들을 해줬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행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주택들을 사고 있는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분들의 시야, 해안을 내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데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실전 전문가이신 그 주변의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동기부여를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 좀 생각하는 게 좀 많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도와드리려고 했던 분들 중에 물론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저한테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그런 거 자체가 기회였거나 그런 정보 자체를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보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귀담아 들으시고,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돼 이런 생각보다는 왜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저분은 안 된다고 내가 보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들을 할까 하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깊이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 채널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희망,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절제하시고, 그리고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분석이나 주변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아파트 시세가 어떤지, 내 주변 친구 집이 있으면은 친구네 집 놀러 가면은 친구네 집의 시세가 지금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가격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세 가격이 지금 어떻게 변동됐는지, 이런 작은 데이터 하나하나를 내가 습득하면서 네이버 시세라든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보면서 내 것으로 이제 만들면서 부동산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부동산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내가 선정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021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